자,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올라가면 좋겠죠.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수익을 기록해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VIP 모의계좌 1위 매니저죠. 이번 주 내내 함께하는 조영욱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시장은 좋았는데 아마 수익을 내신 분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미국 시장 강세 때문에 국내 시장이 장 초반에 세게 올라가면 정강후약 나오는 거는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무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방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좋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그 좋은 종목을 너무 비싸게 사서 손실이 나는 경우 제일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큼만 해도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손실이 난다든지 해버리면 그 다음 좋은 종목, 그 다음 좋은 종목 후발 투자잖아요. 이 후발 투자들도 아예 매매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러한 매매 패턴을 갖게 되는 투자자도 오늘 매수를 잘못하셨으면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5G 하는데 이제 5G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5G는 이게 테마냐 아니면 실적주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테마가 아니고 실적주입니다. 실적주인데 이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한계가 있냐면은 올라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차트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도 오이솔루션 말씀을 드렸지만 오이솔루션이 오늘 올라가다가 밀린 거는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6만 8천 원, 6만 7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으면 5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가 올라왔냐면요. 거의 30%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목들은 이전에 상승했을 때 이때는 약간 테마성이 있어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테마라는 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실적을 계산하지 않고요. 어떤 이슈 때문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주도주, 비주도주가 있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모든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고요. 근데 지금은 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안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선별 주자, 후발 주자,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갈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무방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어제 이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식들, 오이솔루션, KMW, RF, HIC 이 정도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탑이고 삼성전자 탑이다. 이런 종목들 빼고는요. 나머지는 따라오질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다른 종목을 사셔도 안 되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주들은요. 단기적으로 25%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꺾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덜썩 잡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을 잘못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한 박자 빠른 매매가 아니고요. 두 박자, 세 박자 느린 매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시장은 좋지만 수익 내는 방법은 또 틀리니까 꼭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저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잡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매니저님이 매수 타이밍 잡는 노하우가 일반적인 방법이랑 다르시잖아요. 그럼 이 시점을 좀 우리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내는 사람과 수익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우리 흔히 골프 치세요? 골프 배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골프 치러 갔을 때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식하면서 잘못된 방법을 사실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방법을 가지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주식도 잘못 배우는 게 뭐냐면 잘못된 방법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되는 방법만 알고 그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박자 빠른 매수, 매도를 말씀드릴 때 일단 이런 부분을 정보의 홍수 속에서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장세에서 수익 나지 않는다. 강세장,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잘 갈 때는요. 웬만큼 평범한 기법을 가지고도 수익이 납니다. 그거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강세장이에요. 강세장 기법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지금 사실 아주 약세장은 아니지만 약세장인데 이 약세장에 그 기법을 갖고 매매한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기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일반 기법보다 한 발 앞서서 성공해야 돼요. 이게 대부분 저항선 지지선을 기본으로 한 모든 트레이딩이요. 저항선 지지선을 기본으로 해서 설정이 다 돼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5일선 저항선이죠. 그리고 어떤 주식이 있는데 10,000원이 저항선이 될 수 있고 지지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저항선 지지선이라는 게 초보자들은 몰라요. 처음에 초보자들한테 주식 사라 그러면 회사가 좋냐 안 좋냐를 물어보지 저항선 지지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성공합니다. 근데 저항선 지지선을 알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식을 1,500원에 샀는데 10,000원이 깨질 것 같다. 10,000원 왔어요. 9,990원이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트레이딩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5일선을 깨져도 팔아야 되고 11선, 21선이 깨져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이 가격 10,000원 아니면 뭐 20,000원 이게 심리적인 지지선 저항선이라고 하거든요. 왜 심리적 지지선 저항선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배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데 이거 깨지면 팔아야 되는 건 알아요. 하다 보니까 10,000원이 깨지면 팔려 그래요. 5일선이 깨지면 팔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수 매도가 강해지고 깨지면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0원이 깼어서 팔아야 되는데 9,800원 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9,500원까지 기다렸다 팔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다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항선 지지선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 박자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자 일반적입니다. 매수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냐 마냐라고 하면 자 20원을 뚫고 올라갔어요. 대부분 사신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는 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지금 선을 또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정석적인 패턴을 떠나서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일반 투자자, 남들보다 95% 돈을 잃는 사람보다 한 박자 빨리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차트가 우상향을 했을 때는요. 일시적으로 깨졌다 21선 올라타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21일선이 있습니다. 21선 위에 19일선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21일선을 설정을 해놓고 이 21일선이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사버려요. 이때 사요. 근데 살 때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은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21선은 어쨌든 올라타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선을 하루니까 남들보다 사실 따지면은 하루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더 빨리 산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날에 사는데 하루 더 빨리 사는 겁니다. 왜? 21선에 사요. 그래서 선 하나 차이 때문에 이 가격이 많이 날 때는 2.5% 차이가 날 때가 있고요. 적게 날 때는 1%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시 이 전으로 돌아섰을 때요.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21선을 돌파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9일선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21선 올라선 거 보고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저는 어떻게 돼 있어요? 21일선에 탔으니까 가격이 2% 싸겠죠. 그럼 19일선은 올라탔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3% 내지 4%는 이미 수익을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수익을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제 신라전 매매한 거랑 똑같아요. 자 이제는 팔았다가 다시 살까를 저는 고민할 찰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양봉 떴으니까 이제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차이란 말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이 수익이. 하루에 3%면요. 1년으로 따지면요. 떼부자가 돼요. 진짜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매매를 하면. 물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매매는 안 합니다. 저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정해 놓은 데서 종목들이 오면 그때 매매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돼요. 2번 내지 3번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반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반대로 설명드리면은, 이제는 하강을 하잖아요. 하강할 때는 반대로 21선보다 하나 위에 있는 선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아까는, 자, 올라갈 때는 19일선이 어디 있었어요? 제일 위에 있었죠. 그리고 주식이 하강하는 국면에서 지금 아마 대부분 5G를 빼고 웬만큼 종목들이 흘러내리면 이제는 19일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5일선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1일선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10,000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팔 때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손절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1,100원에 손절한다 이거예요.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평선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21선이 깨지면 판다 아니면은 21선이 깨질까 말까 지켜보고 있을 때 저는 과감하게 21선에서 먼저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탈 때 어떻게 합니까? 19일선을 올라왔을 때 그때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다 내려오고 나서 깨졌는데 이걸 사야 되느냐? 올라탔는데 이거를 깨졌는데 이걸 팔아야 되느냐? 올라탔는데 사야 되느냐? 이 차이가 지나고 나서 보면요. 1%가 될 수가 있고 2%, 3%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차이가 누적이 되다 보면 계좌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한 템포 빠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G는 트레이딩 구간이다. 왜? 실적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실적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실적주가 조금 조정을 받아야 돼요. 하루를 받을 수 있고 이틀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조정받는 기간에 지수는 지금 터닝포인트 구간이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가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갈까? 5G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환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덜컥 5G를 사버렸으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한 박자 빠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안 산 사람들은 다른 종목을 사서 순환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덜컥 5G 산 사람들은 5G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올라가야 돼요.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시점에서 다른 종목을 올라왔는데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다는 거죠. 이 기회비용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 템포 빠른 매매라는 거는 이런 부분 빨리 남들보다 한 템포 빨리 매매를 하고 한 템포 빨리 사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원래 설명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업종 선택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오래 설명을 하고 이 기술적 부분을 잠깐 설명하거든요. 근데 다 설명을 하고 이 기술적 부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19일선, 21일선이 있구나.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종목 가지고 매매한다. 이것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테마를 선정하고 종목 선정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스킬입니다. 스킬은 기본을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많이 내는가의 차이있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인 부분을 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같은 장에서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한 박자 빠르게 잡아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또 저희가 체크하는 게 수급이잖아요. 그럼 네. 수급적인 분도 좀 다르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 거래 시작되기 전에요. 어제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이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는데 지금 플러스 2%가 올랐죠. 그럼 대부분은 뭐냐면은 자 개인 투자자분들 뭐예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 기관이 사는 종목을 찾죠. 저는 반대라고요. 왜?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았는데 올랐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시장에 외국인 뻔히 살 거예요. 글로벌 시장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오늘 시장에 이 종목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더 세게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으로 가면요. 외국인들이 파는 시장에서 종목들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결국은 인텔리안테크 오늘 제가 장중에 이거 준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종가는 더 올랐어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은 매수매도 타이밍에 더해서 수급 역발상 전략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전략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니저님 이 무료 방송이 내일 장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몇 시에 하시나요? 내일 오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네. 내일 오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테마 순환매가 분명히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오늘 중요하다. 오늘 오르면 시장이 바뀐다.
테마 수나마이가 나오는데 지금 5G에 꽂혀가지고 뭐가 옳은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명확한 해법을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문자 샵 2034로 조용욱이라고 보내시면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